안녕하세요. 해피보람입니다. 오늘 10번째 이야기로 첫날 자기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교사 입장에서의 자기소개랑 학생 입장에서의 자기소개 두 가지 다 알려드릴게요. 교사 입장에서의 자기소개는 담임으로 하는 자기소개도 있을 거고요. 수업 시간에 하는 교과 담당 자기소개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의 자기소개는 고1부터 고3까지 학년별로 약간 차이나게 진행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숫자 소개입니다. 이렇게 빈 네모 박스를 먼저 그려놓고 숫자를 채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개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. 그냥 2개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4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더 많이 늘리게 되면은 약간 루즈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2 곱하기 2 정도 추천드릴게요. 저는 이렇게 4개 정도의 숫자를 생각해 봤는데 선생님들 혹시 이 숫자가 저의 무엇을 설명하는지 게스해 보실 수 있을까요? 네, 답은 이렇습니다. 사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.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편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제로는 이제 선생님들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거는 담임이니까 수업에 또 들어가시면 수업에서도 하셔야 될 텐데 여러 반을 들어가서 한 학년에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애들끼리 또 수업 끝나고 서로 막 정보 공유하거든요. 야, 너네 영어 시간에 뭐 했냐? 이번 수업 시간에 뭐 진도 나갔냐? 뭐 했냐?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다들 진도도 나가시고 수업도 하시겠지만 첫 시간에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당장 생각나는 거 이런 것들 있네요, 선생님들. 또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내 개인사를 오픈을 할 것이냐 이거는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으로 아주 중요하고 수능에 당장 직결되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선생님한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단어로 소개하기입니다. 단어의 어떤 토픽을 정하고요. 그거에 이유를 같이 덧붙여서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고요.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면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문장으로 소개하기입니다. 아마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진진가라고 해서 2개의 진짜 정보와 하나의 가짜 정보를 넣어서 소개하는 것인데요. 사실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다 티가 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또 처음 만남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럴까 아닐까 생각해보게 하기에는 괜찮은 그런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의 우리말 문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 중에 가짜 정보가 하나 들어있다. 어떤 부분이 또 왜 가짜일까? 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아이들끼리도 야 뭐가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서로 이렇게 얘기해 보기에도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고요. TMI를 남발하자면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없습니다. 저는 식물을 많이 키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와 식물 중에 식물을 선택해서 살고 있고요. 맵찔이입니다. 이런 거는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공유할 수 있어서 일부러 넣어봤어요. 아이들은 누가 맵찔이다 라고 하면 또는 매운 거 잘 먹는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또 동질감을 느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수업 시간에는 그러면 교사가 어떻게 자기소개하는 게 좋을까? 혹시 기대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. 제 경험상으로는요. 고등학교 아이들은 담임한테는 큰 관심이 있는데 수업 선생님한테는 큰 관심이 없어요. 그냥 수능하고 받아들이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설명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게 느끼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. 특히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그래서 오히려 수업이나 평가 계획 같은 거 소개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반응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수업 시간에 하는 선생님 소개는 좀 간략하게 하시고 아이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알고 파악하고 친해지게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더 하시라.
이왕 이런 시간을 가지실 요량이면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1학년 먼저 말씀드릴게요. 1학년들은 입학하고 정말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고 또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소개 시켜도 잘 안 되거든요. 저는 작년에 숫자로 자기소개를 제가 먼저 하고 아이들한테 관련된 숫자를 문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 부담 없는 답변이 가족 명수 같은 게 되겠죠. 생일 보낸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이 친구는 되게 놀랬던 게 저희 남편이랑 생일이 똑같아서 어떻게 8월 9일인 사람이 또 있네? 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. 고양이 6마리 키운 이 친구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답변이었습니다. 기숙사 몇 호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친구도 기억에 남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남동생이 2명 있는데 나이 터울이 꽤 난다라는 정보를 준 친구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자기소개를 메시지로 받아서 오면은 제가 이런 친구가 있네요, 손 들어보세요,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줬고요.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답변으로 제가 이렇게 저희 반 학급 밴드 링크를 보내주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밴드로 오게 만들었고, 그리고 아이들 핸드폰 번호도 제가 바로 받게 되니까 따로 이렇게 입력해서 넣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여러모로 일석이조, 일석삼조가 된 그런 자기소개법이었습니다. 2, 3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얘기가 가능해서 저는 자기소개 진부하게 시키지 않았고, 올해를 맞이하는 각오라던가 올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이나 바람 같은 거 얘기해보자는 식으로 했고요. 3학년 아이들하고 1년 시작할 때 녹음해놨었던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녹음 파일 들려드리는 것으로 실제 사례를 대신할게요. 저기 안 하고 싶은 사람 패스해도 돼. 패스할 선택권도 줄게. 다들 몸 망가지지 말고 건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공부하다 힘들고 지칠 때 처음 했던 과목을 잊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, 앞으로 힘든 일 많을 텐데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졸업식 날 다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. 학생 자기소개는요, 선생님들께서 교사 자기소개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다른 유형을 또 시도하다 보면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만약에 숫자 자기소개를 선택을 하셨으면 아이들한테도 작은 종이 같은 거 하나 주시고요. 선생님 했던 것처럼 숫자 자기소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데 4개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, 아이들 입장에서는요. 그래서 이렇게 4개를 하실 수도 있고, 또는 그냥 2개 정도 생각해서 해봐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게 TPS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T는 think, 죄송합니다, 제가 영어과라서 P는 pair, 그리고 마지막으로 S는 share가 되겠어요. 이거 제가 어느 연수에서 예전에 배워온 건데, 일단 처음에는 학생 혼자 생각하게 하고,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랑 나누게 하고, 마지막에는 반전체가 한다, 요 개념이에요. 그래서 이 숫자 자기소개 아이들한테 시키실 경우에는 처음에 일단 혼자 생각해봐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는 가까이 있는 친구 둘이서 이렇게 해라,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클래스 쉐어링 할 때는 자기 거 얘기하라 그러면 좀 민망하거든요. 자기 옆에 친구, 같이 페어로 했었던 친구 거 중에서 인상 깊은 거 하나 소개해줄 사람 해가지고 전체 클래스 이렇게 나누고 끝내시면 아마 1시간 별로 무리 없게 금방 잘 끝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. 두 번째 단어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들 자기소개에 제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몇 개 드렸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과니까 이거를 수업이랑 연결하면은 영단어라고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아이들이 뭐 부담 갖지 말고 좋아하는 영단어, 아니면 뭐 살면서 처음 외운 영단어, 아니면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,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로 문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작은 종이 정도는 필요하시겠죠.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런 TPS를 차용해서 아이들이 혼자 생각해보고 옆에 친구랑 페어로 해보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쉐어하는 것까지 하시면 뭐 수업 첫 번째 시간으로는 별로 부담되지 않는 수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학생 자기소개의 4번째 마지막 방법은 해쳐 모여입니다. 이거는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설명하고 이건 아니고요. 움직여서 각각 좀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.
예를 들어서 반 전체를 크게 두 팀으로 나누려고 한다. 그러면 계곡이 더 좋은 친구는 왼쪽으로, 바다가 더 좋은 친구는 오른쪽으로,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디가 좋아 어디가 좋아 하면서 이렇게 뭐 모이고 해치고 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 이런 성향이구나 라는 걸 서로 좀 알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모이는 경우에는 그게 왜 좋은지, 자기가 여기를 왜 선택했는지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라 라고 하는 시간을 좀 주시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끼리 대화의 물꼬를 틀 수가 있겠죠. 이제 두 개로만 나누면 좀 세부적인 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선생님들께서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시면 되겠죠. 만약에 이제 한 3그룹 정도로 나눈다 하면 뭐 신라, 백제, 고구려? 뭐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? 만약에 4그룹 정도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라면 선호도 같은 거 조사하셔도 괜찮겠죠.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아이들이 좀 움직여서 친구들끼리 뭉치고 해치고 하다 보면 또 계속 겹치는 애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한 요 정도 하고 마무리쯤에는 이렇게 우리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겹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그렇게 마무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, 모둠 만약에 하시는 경우에는 요거 기준으로 모둠을 만드시는 거는 좀 비추할게요. 왜냐하면 같은 성향 애들끼리만 있으면 어떤 모둠 같은 경우는 활동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교사와 학생의 자기소개법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학부모님들께 자녀 소개에서 받는 거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쓰는 양식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. I love you. Bye bye.